자, 지금까지 우리가 추론 결과는 이제 그 히스토그램이나 그림으로 봤죠. 이제 그러지 말고 이제 추론 결과를 이렇게 보지 말고 그냥 숫자로 봐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포스트웨어 민과 스탠다드 에러를 보는 것도 간단하겠죠. 그래서 그 테이블을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테이블 만들기, 표 만들기 간단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이제 평균과 스탠다드 에러, 그 다음에 이제 한 90% 이제 신용 구간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은 파라메타들을 다 합치겠습니다. 포스트 파라 m이라 하겠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다가 지금 그냥 요 베타 m과 그러면 sig2m을 옆으로 붙이겠습니다. 옆으로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일단은 테이블 만들 거니까 disp 하고 이제 이게 다운편하고 그냥 선 제 마음대로 그냥 그린 겁니다. 이거는 그냥 하고 그 다음에 disp에다가 글을 넣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민도 리포트 할 거고 스탠다드 에러도 리포트 할 거고 5%랑 그리고 이제 95% 퀀타일을 이제 리포트 하는 걸로 해보죠. 그리고 이제 선 하나 더 그려주고 선 하나 더 그려주고 그 다음에 disp 평균은 이제 우리는 다 평균과 스탠다드 에러 다 붙일 거거든요. 붙이고 할 때는 점전편은 꺽쇠 하고 이제 브레이킷 하고 민 C로 해야 됩니다. 민 C 하고 이제 포스트 파라 M 그 민으로 하면 민은 이제 매트랩에 내장된 거고요. 민 C는 제가 만든 겁니다. 굳이 민 C라는 거는 C는 이제 컬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컬럼별로 민을 컬럼 벡터로 보여줘요. 그냥 민 하면 이제 로우 벡터로 보여줍니다. 근데 수학에서 디폴트는 다 컬럼 벡터거든요. 그래서 그냥 민스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민에다가 원래 민에다 그냥 트랜스포즈 한 겁니다. 그러면 스탠다드 에러는 stdc에다가 이제 포스트 파라 m 한 거고 퀀타일인데 뭐에 대해 퀀타일이냐면 이제 포스트 파라 m 퀀타일인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이제 퀀타일에 그 값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저는 여기다가 이제 0.05랑 그 다음에 0.95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하고 가로 하나 더 있어야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0.05 퀀타일과 0.95 퀀타일을 보여달라. 근데 이 퀀타일은 매트랩 내장된 건데 얘도 로우로 보여줘요. 우리가 필요한 건 이제 컬럼으로 리포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즈 해줘야 됩니다. 트랜스포즈. 근데 이게 왜 빨간 줄이 있지? 그렇죠. 꺽쇠가 있어야지. 꺽쇠 한 다음에 이제 이게 되죠. 예. 꺽쇠 하나 더 하고, 그죠? 예. 자, 얘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얘만 따로 실행해야 되잖아요. 이미 앞에 다 돌렸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냥 섹션 실행하면 됩니다. 섹션 실행하면 이제 값이 이제 명령창이 나와야 되는 거죠. 다시 명령창이 지금 너무 작아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CLC하고 얘만 섹션을 실행하면 값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베타1의 평균, 4호 평균이죠. 베타1의 이제 베타2의 4호 평균, 시그마 제곱의 4호 평균, 그 다음에 이제 스탠다드 에러 나오고 이제 5%와 95% 퀀타일이 리포트가 됩니다. 그죠? 보시면 이제 추루가 1인데 이 5%와 95% 퀀타일 이걸 이제 크레디블 인터벌에 보면 이를 포함하는 거죠. 얘도 이제 추루값인 2를 포함하는 거고 얘는 이제 얘도 추루값인 1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선이 잘 안 맞으면 그냥 이거는 그냥 손으로 옮겨주면 돼요. 조금씩 옮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이제 섹션 실행하면 값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또 그러면 여기다가 선 하나 더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죠? 예. 자, 다시 이제 섹션 실행 하면 됐고요. 그죠? CLC 하고, 자, 근데 여기다가 또 이제 뭘 할 거냐면 보통 이제 리포트 할 때 우리가 추정 결과를 보여준다 하면 이 테이블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방금 했던 이 그림 있죠? 여기 그리고 포스테리아 디스트리뷰션 히스토그램을 보여주거나 이게 둘 중에 하나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결과를 많이 보여주는 게 뭘 보여주냐면 이 히스토그램 포스테리아 디스트리뷰션과 프라이어를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같이. 왜냐하면 이 프라이어랑 포스테리아를 비교해 보면 나의 이 포스테리아 추정 결과가 이게 프라이어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데이터의 정보에 나온지 판단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걸 한번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림을 같이 그려보고 그림을 보면서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또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섹션을 만들어서 프라이어 포스테리어 플랫 그리기 또는 사전 사후 분포 그리기 그걸 같이 그려보는 겁니다. 같이 그려볼게요. 근데 이제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은 또는 이제 포스테리어 파라미터들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필요하냐면 프라이어의 파라미터 필요해요. 그러니까 프라이어도 샘플링 해야 돼요. 그러니까 프라이어 샘플링 한다면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부터 샘플링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포스테리어 파라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현재 이 포스테리어 파라 안에 포스테리어 파라라는 게 있고 얘를 제 이름을 이제 프라이어 언더바 파라 M이라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제로스에 이렇게 n1, 3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냥 방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방이 어쨌거나 이 프라이어 파라 M에 있는 방의 크기나 포스트 파라 M에 있는 방의 크기는 같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이름만 이제 바꾸고 이제 얘에다가 이제 현재 이 값이 난제로잖아요. 그죠? 이 값을 이제 그냥 나중에 다른 값 채워 넣을 거예요. 프라이어로 채워 넣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얘는 베타 1인데 베타 1의 평균은 프라이어 민은 어디 있습니까? 프라이어 민 어디 있습니까? 베타 제로잖아요. 그죠? 베타 제로. 그죠? 베타 제로. 그래서 이제 여기 베타 제로의 첫 번째잖아요. 그죠? 얘가 프라이어 민이고 더하기 분산했습니다. 분산 B0의 1,1이 이제 베타 1의 분산이잖아요. 그죠? B0에 여기다가 이제 스퀘어 루트 해서 스퀘어 루트 한 다음에 곱하기 랜드 n의 얼마? n1,1. 그럼 이제 원래 포스테리아는 포스테리아 디스트리뷰션에서 n1개를 샘플링한 거고 프라이어는 그냥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에서 n1개를 샘플링 하는 거예요. 프라이어 민과 베리언스에서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베타 1에 관한 거고 얘는 베타 2에 대해서는 이제 분산이 B0 to 2. 여기서는 이제 B0가 B0의 다이고널이 다 같잖아요. 그죠?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쓰죠. 얘는 이제 베타 1의 이제 사전 분포 샘플링. 얘는 베타 2의 사전 분포 샘플링. 얘는 그냥 저장할 방. 사전 샘플을 저장할 방이죠. 그리고 세 번째 파라메타는 뭐가 되겠습니까? 세 번째 파라메타는 인버스 갬마잖아요. 인버스 갬마 랜드 IG 파라메타는 알파 0 나누기 2 그죠? 그 다음에 델타
제로 나누기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sig2 sig2의 사전 분포 샘플링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돌아가는지. 여기만 이제 섹션 실행해 보면 되겠죠. 섹션 실행 해 보겠습니다. 아무 에러 안 뜨네, 그죠? 잘 돌아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그림을 그릴 때는 일단 사전 사분포 그림이 3개니까 3개를 한 창에 그리죠. 한 창에 그릴 때는 항상 피겨에 서브 서브 플랫에 칸을 1,3 방을 3개 만들고 그 중에 첫 번째 칸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림 그릴 텐데 이 그림 그릴 때 이제 여기다가 이제 명령어가 있습니다. prior posterior plot. 이거는 이제 저는 M 언더바 라이브러리고 여러분들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블랙보드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제가 블랙보드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무조건 prior 샘플 들어가고, 두 번째는 무조건 포스테리아는 포스트,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제 이 파라미터가 뭔지를 넣어줘야 돼요. 이 파라미터는 이제 베타니까 여기 베타 언더바 1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렇죠? 다음에 두 번째 칸에는 베타 2니까 이제 프라이어 파라임의 두 번째 컬럼, 포스트 파라임의 두 번째 컬럼, 얘는 베타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카피 페이스트해서 세 번째는 이제 세 번째 컬럼, 얘는 시그마 제곱이잖아요, 그죠? 얘는 이제 시그마 제곱 됩니다. 얘를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죠. 얘도 이제 섹션 실행 하면 봅시다.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뭔가 좀 이상한 거 있지만 일단 그건 넘어가고, 보시면 이제 이 까만 이제 데시드 라인이 프라이어고요. 이 파란색이 여기 파란색 아주 샤프하게 올라와 있는 거, 게 얘들이 그겁니다. 저기 뭡니까? 저기 포스테리아입니다. 자, 이거는 그림이 약간 이상하네. 이건 약간 고쳐야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이거 타이틀 보면 이게 그릭체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거는 아마도 이게 레이텍 명령어인데, 레이텍은 이제 수식일 때는 반드시 앞뒤에다가 이게 달러 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달러 표시를 해주면 될 겁니다. 근데 이 메테리얼이 잘 모르겠는데 어떤 데는 이걸 해줘야 되고 어떤 데 안 해줘도 될 때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지만 이렇게 레이텍 인터프리터라고 있습니다. 그걸 해주면 안 해줘도 되고, 그걸 안 하면 저걸 해줘야 되고, 그건 그때 이제 그냥 구글에 검색해서 하시면 돼요. 그건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베타 1, 베타 2, 시그마 좀 예쁘게 들어와 있죠. 그리고 얘는 좀 그림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얘 그림을 다시 한번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게 왜 이런지. 이게 X의 범위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열어서 보면 왜 X의 범위는 최대 최소인데 왜 저리 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최대 최소이기 때문에 X의 범위는 최대 최소인데 왜 저렇게 됐을까?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서 보면 이제 이렇게 또 그림이 좀 이상하게 나오네. 다시 이렇게 나오고, 이게 프라이어가 좀 이상하네요. 프라이어가 조금 이상합니다. 알파 제로 델타 제로 나누기 2 맞는데, 알파 제로 델타 제로 알파 제로 델타 제로
제로 델타 제로. 한번 그래서 보죠. 세 번째, 값이 다 일정하네. 그죠? 그죠? 프라이어가 값이 변하지 않네. 그죠? 랜드 IG. 얘는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넘어가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그림을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보시면 일단 시그마 점 제껴놓고 얘를 보시면 일단 프라이어는 이렇게 넓게 퍼져 있고 포스트에는 샤프하게 되어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샤프가 됐다는 거는 이렇게 변하게 한 원동력은 전적으로 데이터한 거죠. 프라이어에다가 데이터 정보를 넣은 게 포스텔이니까. 그래서 내가 결과 이렇게 얻었다는 건 사실은 이제 프라이어 정보보다는 데이터 정보가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고. 프라이어는 내가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데 포스트에 샤프가 올라와 있다는 거는 이제 데이터에 그만큼 정보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베이지안을 했다 그런 걸 했다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그림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기본 디폴트는 프라이어 정보는 가급적 많이 안 넣는 게 좋아요. 데이터에 정보가 너무 없는 게 아니라면 데이터 양이 충분하다 그러면 가급적 프라이어 힘은 약하게 만드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여주면 이 결과가 이제 이런 이제 포스트의 결과가 나의 프라이어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데이터 정보에 의해서 그런 거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 시그마 제곱을 제가 좀 더 살펴보고 다시 제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